네, 반갑습니다. 오늘 근로자 정신건강 증진 방안, 정신건강 리터러시 중심으로에 대해서 말씀드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수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홍정리 박사님 연구에 들어갔던 내용 중에 좀 보건학적 접근이나 정책적 재현에 관련된 내용 좀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순서는 국외 동향, 그리고 국내 정책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현 순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국외 동향에서 이제 국제기구라든지 좀 공신력 있는 기관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로자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좀 문서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WHO하고 ILO가 공동으로 발표한 문서 중에 Mental Health at Work Policy Brief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근로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이제 각국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고, 좀 정책을 이행할 때 여기 문서에 나온 것들을 좀 기반으로 좀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을 하면 좋을 것이다 라는 걸 권고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크게 이제 예방, 보호 및 홍보,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표맨 아래 행에 보시는 환경 조성, 이 네 가지 축으로 정책 영역을 좀 설정을 하고,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고 또 사업장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조금 인상적인 것들 위주로만 말씀드리자면, 우선 방금 전에 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업장이 좀 개인 수준보다는 조직 수준 개입을 좀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또 뭐 예를 들면은 사규를 제정을 한다면 그 제정을 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실제로 정말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함께 미리 계획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었고, 또 정부에서는 사업장이 더 많이 이런 개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고 장려하는 그런 정책적 틀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또 다른 것 중에 정신건강 리터러시 제고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OECD에서도 OECD Recommendation on Integrated Mental Health Skills and Work Policy라는 그런 문서를 발표를 해서 이제 모든 사업장이 근로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일선에서 가장 주도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고, 따라서 사업주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또 OECD에서는 많은 그 회원국들에서 정신건강 리터러시 수준이 저조하다라는 거를 좀 지적하고 있었는데, 여기 뒤에 보면 이게 그 이어서 OECD에서 21년도에 발표한 그 문서에서 가져온 그 그래프인데요. 이제 회원국 19개국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적 있는 사람은 공공 업무에서 배제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문항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40% 넘게 그렇다라고 답을 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편에 속하는 국가라는 것이 나타났고, 그 아래에도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강인함의 표시다. 즉 뭐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를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항에 대해서는 30% 미만만 그렇다라고 답을 하는 등, 좀 우리나라가 특히 이런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좀 잘못된 인식이 좀 높은 편이라서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좀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에서도 관련된 어떤 권고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앞서 발표에서도 나온 얘기와 비슷한데, 이런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사업장이 투자하는 어떤 비용이 그냥 한번 써버리고 마는 비용이 아니라 이게 결국 투자 개념으로 인식이 되어야 된다. 결국 사업장에도 이득으로 돌아온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또 사업주가 좀 이 근로자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되고, 또 근로자 자신들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몇 가지 정책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국가의 사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첫 번째는 바로 일본에서 시행 중인 스트레스 체크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후생 노동성에서 이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정책이고 2015년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장 담당자가 근로자들에게 스트레스 검사 설문을 최소 1년에 한 번은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걸 응답을 하면은 그 검사 결과를 근로자 개개인한테 제공을 해주면서 뭐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등등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그 검사 결과상 좀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왔다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의무적으로 의사 면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해야 되고 실제로 그 근로자가 그 서비스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의무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점검토록 한다라는 점에서 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한다라는 차원에서 1차 예방적인 조치에도 해당하면서 또 고위험군을 좀 발굴을 해서 미리 좀 조치를 취하게 한다라는 점에서 2차 예방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정책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싱가포르 사례인데요. 싱가포르에 있는 이제 공공기관 중에 헬스 프로모션 보드라고 해서 좀 저는 건강증진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가 뭘 하는 기관이냐면 이제 만약에 사업장이 그 근로자를 위해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해주고 싶다라고 할 때 절반의 비용은 사업장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의 비용은 여기 건강증진원에서 부담을 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면서 또 자체적으로 어떤 건강증진 콘텐츠를 만들어서 생산하고 또 교육도 제공해주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공이 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웰니스 인 트랜지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좀 관리자 직급 근로자가 일반 근로자의 좀 정서적 요구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리더로서 훈련을 시켜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워크플레이스 아웃리치 웰니스라고 해서 와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꼭 뭐 정신건강에 국한되지는 않고 여러 가지 근로자들의 건강증진 니즈를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 패키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좀 개최하는 연례 행사 중에 좀 직원들 웰빙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고용주에게 포상을 하고 또 인정을 해주는 그런 어워드도 매년 개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해외 사례 공통점이 뭐냐라고 살펴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정신건강 리터러시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점이었는데요. 그럼 정신건강 리터러시가 뭐냐라고 한다면 정신건강 관련해서 좀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과 정보, 그거를 검색하는 능력, 또 활용하는 능력, 또 태도 같은 걸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정신건강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아는지 또 이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알고 또 뭐 어떤 편견이랄지 부정적 인식은 없는지 또 특정한 어떤 요인이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란 걸 아는지 좀 잘 대처할 수 있는지 정신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가면 되고 또 어떤 기관에 찾아가면 되는지를 아는지 또 실제로 그 문제를 겪었을 때 찾아갈 의향이 있는지 이런 걸 모두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고하기 위한 좀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된다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었고요. 또 주기적으로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또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낙인이나 차별에 대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도 강조가 되고 있어서 사실 이 아래 두 가지도 어떻게 보면 리터러시를 높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국내 정책 현황인데 이제 작년 12월에 1년 전이죠. 그래서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이 좀 발표가 돼서 기존에 시행되었던 그런 정신건강 정책을 좀 전 주기로 확대하고 좀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뭐 혁신 방안의 비전이랄지 핵심 목표, 전략과 과제 같은 것들이 기술이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 중에 이제 빨간색 박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직장인의 마음 건강 관리를 지원한다라는 내용들이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인프라를 조성하는 부분으로서 사업장 보건 관리자의 상담 역량을 강화한다라든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좀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그 근로자 건강센터 안에 좀 직업 트라우마 센터를 보다 확대 개소하겠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현재 그 건강검진,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안에 10년에 1회만 그 정신건강 항목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청년층 대상으로 좀 주기를 축소하겠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듯이 그 근로자 건강센터라든지 직업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지원하겠다라는 부분들, 온라인 오프라인 상담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고위험 직군, 소위 말해서 감정노동 근로자 대상으로 좀 정기적으로 검진을 제공하고 심리 상담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그 감정노동 근로자 대상으로 이제 사업장이 보호조치나 예방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잘 지켜지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지도를 컨설팅한다라는 내용 등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교원 및 군, 경찰, 소방 등 그 특수직군 그 공무원에 대한 마음건강 지원으로서 그 작년에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좀 강화가 된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 교원 대상으로 상담 치료 정례화하고 좀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군이나 경찰 대상으로도 상담 서비스의 접근성을 좀 좀 높이겠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 대상으로는 현재 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면은 그 진료 시 발생하는 비용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있어서 향후 이걸 좀 확대하고 활성화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이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에 비춰서 국내 정책을 평가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이제 특수직군 공무원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좀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이 근로자 대상 정신건강 정책을 할 때 먼저 공공 부분에 좀 선제적 적용을 해봐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렇게 공무원 대상으로 지원을 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좀 정책을 좀 다듬어 가서 민간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였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아쉬웠던 점을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개인 수준 그리고 사후적 조치 위주로 좀 운영되고 있다라는 점은 아쉬웠기 때문에, 향후에는 근로환경 진단과 진단 이후에 개선 조치가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은 강제성을 부여해서 좀 근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였습니다. 마지막은 리터러시 제고에 대한 부분은 많지 않았다라는 건데, 물론 그 정신건강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인프라 확충하는 것 자체가 리터러시 높이는 데 기여는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교한 그 리터러시 제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근로자 정신건강 증진 방안 제언으로서 이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일반 근로자 대상 개입, 그리고 사업주 및 관리자 직급 대상 개입, 그리고 근거 생성을 이렇게 3가지 축으로 나눠서 제시를 해봤는데, 근거 생성을 좀 별도의 축으로 놔두는 게 맞냐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쨌든 근거 생성이란 게 평가 결과를 통해서 좀 정책을 다듬어 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일정 수준 사업주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라는 측면, 또 중요하게 이런 정책들의 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보였기 때문에 별도의 축으로 두고 좀 제시를 해봤고, 이제 뒤에서는 요 리터러시 제고 활동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 근로자에게 정신건강 리터러시 제고가 왜 중요한가라고 중요성을 살펴보자면, 자신과 동료의 문제를 좀 조기 발견하고 적기에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점에서 중요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런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근로자에 대한 낙인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모두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걸 높일 수 있을까 한다면, 좀 직장 내 어려움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하거나 교육 및 캠페인을 시행하는데
뭐 정신건강 증진의 중요성이라든지 특정 뭐 징후나 증상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좀 부정적 인식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관의 종류나 뭐 이용 시간 안내 등등을 좀 위주로 교육 및 캠페인을 시행하면 좋을 거라고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건 관리자 직급 근로자라든지 사업주 대상의 이 리터러시 제고 방안도 중요하다라고 보였는데요. 이는 결국 사업장 안에서 특정 그런 정신건강 보호나 증진 조치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의사 결정권자가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관리자 직급 근로자 같은 경우 그 일반 근로자의 문제를 좀 조기에 알아채고 이들의 정서적 요구에 좀 대응할 수 있는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보였고,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일반 근로자 대상의 교육 및 캠페인에 더해서 조금 일반 직급 근로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기술을 주제로 좀 교육을 제공하면 좋아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의사소통 스킬이랄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교육을 하면은 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훈련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사업주 간 커뮤니티, 뭐 자조 모임 해서 셀프 헬프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각자의 사업장에서 어떤 뭐 개입을 시행해 봤는데 효과가 어땠다더라 이런 걸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면 좋아 보였고, 또 정책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좀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설계했을 때 사업장 현장에서는 어떤 뭐 어려움이 있고 어떤 제한점이나 그런 게 있구나를 파악하는 것에서도 이 커뮤니티를 조직해 운영하는 것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앞전에 그 싱가포르 사례처럼 우수 사업장에 대한 포상을 하거나 좀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면 자발적 노력을 촉진할 수 있을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나 그 호주에서 사용된 그런 자료를 들고 왔는데, 여기 호주 사례를 보면 이게 홍보 자료인데요. 오른쪽 여기 보시면 Good Mental Health is Good for Business 해서 1달러를 근로자의 정신건강 증진에 사용하면은 그게 결국 사업장에 2.3달러를 그 이익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어서 이걸 사업주를 설득하는 홍보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정책 제언입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이제 오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근로자의 정신건강 보호나 사업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법률이 있음에 그치지 않고 정말 그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좀 사업주의 책임과 책무성 강조하는 활동과 리터러시 제고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좀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였고요. 또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사업주 본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좀 본인이 체험을 하면은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고 좋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 본인들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 같은 거를 제공해 주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터러시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좀 콘텐츠 개발하고 배포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다음으로는 근로자 건강센터가 사실 전국에 45개소 정도 개설되어 있는데, 사실 전국에서 일하는 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수 대비해서는 현저히 그 센터 수가 적고 인력도 현저히 부족하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에 대한 좀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더불어 좀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한다면 대상 근로자를 좀 확대하고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마지막은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하는 부분들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지속성을 담보한다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좀 이때 평가를 할 때 단기적 지표, 뭐 만족도랄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 성과평가, 즉 뭐 정신건강 지표가 실질적으로 개선이 됐는가, 직무 만족도가 개선이 됐는가, 나아가 자살률이라든지 삶의 질, 또 플러스 경제성에 대한 어떤 이직률, 생산성 등의 지표도 함께 평가를 하고 좀 분석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